14번 봅시다. 점 2,3과 직선 y는 4분의 3x 플러스 2분의 k의 거리가 2일 때 모든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문제죠. 우리가 이때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 때 우리가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라고 개념 노트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공식이죠. 자, 그래서 거리 2는 이라고 시작할 건데 얘가 지금 표준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형으로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그럼 4를 곱하면 4y는 3x 플러스 2k가 되고 자, 4y 넘기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2k는 0으로 일반형으로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2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분의 절대값 3이랑 얘랑 곱하는 거죠. 그래서 3이랑 얘랑 곱하는 거죠. 2, 3은 6,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2K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9 더하기 16이라서 25고요. 루트 25는 5이므로 넘어가서 10이 되고 얘네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2K 마이너스 6 정도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절대값이 10이다라는 건 이 안에 있는 값이 10이거나 마이너스 10이면 되는 것이므로 2k-6은 10 또는 2k-6은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2k는 16이어서 k는 8이 되고요. 2k는 마이너스 4여서 k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k값의 합은 8 더하기 마이너스 2여서 정답은 6이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15번 봅시다. 평행한 두 직선이 이렇게 있대요. 자, 이 두 직선이 거리가 2루트 5일 때 우리가 거리는 어떻게 재야 돼요? 이렇게 두 직선의 수직이 되도록 재야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이 거리가 2루트 5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뭘 이용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따라서 두 직선 중 한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아무거나 구하고요. 그거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결국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법은 0을 넣는 것인데 여기에 0 넣는 게 낫겠죠? 0,5가 5를 지나는 게 보이네요. 여기다 0,5를 집어넣고 얘를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라고 하면은 이 2루트 5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의 절대값 0,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4 더하기 1이어서 5고 루트 5거든요. 그럼 넘어가면 루트 5랑 곱해져서 5가 되겠죠. 그래서 10은 절대값 마이너스 5k 플러스 k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역시나 이 절대값이 10이 되려면 얘가 10이나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 플러스 k는 10 또는 마이너스 5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결론이 생깁니다. 따라서 k는 15, 이때 k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k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0,5라는 점과 이 직선이 뭐가 결정이 안 되냐면 y절편이 결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말은 이 직선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이 직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여기 위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갔을 때 이 0,5와 당연히 뭐가 길이가 뭐인죠? 길이가 2루트 5인 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k 값이 마이너스 5인 거고 요때 k 값이 15다 해서 0,5와 y절편이 다른 요 직선과 거리가 2루트 5인 건 두 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k는 15 또는 마이너스 5다라고 결론을 내리셔야 되고 왜 이렇게 값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상황도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봅시다. 세 점으로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 경우에는 세 점의 꼭지점을 정확하게 줬고 또 넓이도 구해야 돼서 이 점이 어디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좌표평면 위에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자, 먼저 2,5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A점을 표현하고요. 하나, 둘, 셋, 그리고 2 여기 B라고 표현하고 1,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는 넓이가 요렇게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웠죠. 그걸 이용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세 직선 중 어떤 직선도 가로선 혹은 세로선에 위치하지 않으면 원래 이렇게 가로선, 세로선으로 네모를 그려서 이 직사각형에서 요 직각삼각형 3개, 요 끝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 3개를 빼서 넓이를 구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구할 수 있다. 뭘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 우리가 점점 더 편리해지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걸 배웠으니 이제는 그런 식으로 구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결국 수선이기 때문에 각 도형의 높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기 편한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직각이다라고 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D로.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만 알면 우리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자, 먼저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도 필요하고요. 요 직선의 방정식도 필요해요. 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직선의 방정식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가 2,5고 얘가 1, 마이너스 4거든요. 그러면 두 점 갖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y는 얘에서 얘 뺄게요. 2-1분의 5 플러스 4 가로하고 x-2 플러스 5가 되겠죠? 얘가 1이고 얘가 9거든요. 그래서 9x-18 플러스 5여서 얘는 y는 9x-1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형이 필요하니까 y를 넘겨서 9x-y-13은 0이라고 하나 만들어 둡니다. 자,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2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d부터 먼저 구해 놓으면 루트 9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이 되고요. 그래서 얘가 루트 82분의 얘가 27이랑 13 더하면 42. 절대값이었으니까 마이너스도 없어져서 플러스 42가 됩니다. 그리고 82를 우리가 소인수분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2로 하면은 이 41. 근데 얘는 뭐 안 되네요. 그럼 그대로 냅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AC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AC 길이는 루트 2-1의 제곱 플러스 5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얘가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이니까 81이거든요?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루트 82예요.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82 곱하기 루트 82분의 42 이렇게 쓸 수 있고 약분되고 얘도 약분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21이더라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간접적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밑변과 높이를 알고 문제를 풀 수 있더라. 자, 17번 봅시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한번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일단 두 직선을 한번 대충 아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 각 이등분선이라는 건 보세요. 요 막꼭지각이 서로 각이 같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막꼭지각이 서로 각의 크기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요 각의 이등분선은 이렇게 각 이등분선이니까 뭐 요 정도로 이렇게 그려지겠다는 생각이 들죠. 요것도 각 이등분선이고 이 각도 요 각이랑 요 각이랑 반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요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도 각이등분선이에요. 그러니까 각이등분선의 방정식은 몇 개 나올 수밖에 없다? 두 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가계등분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요 파란 색깔 두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 거거든요. 각 이등분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서로 어때요?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여기 직각으로 수선을 내리고 여기도 이렇게 직각으로 수선 내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 도형과 요 도형은 합동입니다. 왜냐면 얘가 공통이고 요 각이 같고 여기가 직각이라서 RHA 합동이에요. 근데 얘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 어떤 점을 찍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려도 합동. 여기서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려도 합동. 다시 말하면 여기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공통점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을 대표할 수 있으려면 x, y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은 정해져 있지 않고 x, y의 형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요때 요 거리 D1 이걸로 D2라고 했을 때 D1과 D2가 같은 상황의 점들의 모임이다라고 해서 식을 쓰시면 그냥 바로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 직선을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고 요 직선을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이거 선생님 구체적으로 그린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한 거예요. 이렇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기울기가 음수고 얘는 기울기가 사실은 양수니까 바꿔서 쓰는 게 맞긴 한데 바꿔서 안 써도 답은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죠. 이렇게 해서 자 구해봅시다. 자 그래서 D는 루트 이거의 제곱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그 다음에 x, y를 집어넣으니까 똑같이 생겼겠죠? 절대값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라고요. 그리고 얘도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분의 절대값하고 x, y 집어넣으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정리해보면은 얘는 루트 5, 얘도 루트 5라서 이렇게 약분이 되거든요. 그럼 얘네만 남죠. 근데 우리가 절대값이 양변에 이렇게 있을 때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 얘랑 부호가 같으면 그냥 절대값 그대로 풀면 되고 얘랑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한쪽만 붙여주면 되니까 결론이 두 가지로 이르거든요. 첫 번째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던지 또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가로하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라고요. 왜 그런지 잠깐 얘기하면 너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A랑 B가 있는데 절대값이 같대요. 그러면 A가 3이고 B가 3이면 같겠죠?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아니면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면 같겠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 뭐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3이면 같겠지만 만약에 이 경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쓰든지 이렇게 쓰면 같잖아요? 아니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쓰든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얘는. 근데 이 경우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다는 거죠. 한쪽에만 마이너스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나 이 케이스나 같은 케이스로 분류를 해서 한쪽에만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는 거야. 또 마지막 케이스가 뭐냐면 4번이 A는 마이너스 3이랑 B가 마이너스 3인 경우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A는 B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요렇게 한 가지 케이스랑 요렇게 한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한쪽에 마이너스 붙이던지 절대값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결론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x 넘어와서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도 넘어와서 정리하면 일단 풀어줄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죠. 넘어오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두 가지가 나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이 파란 색깔 두 직선에 대한 각이등분선은 요 검은 색깔과 이 빨간 색깔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왜냐면 어차피 이걸 구하는 식도 여기를 x, y라고 두고 d1은 d2라고 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 하나가 검은색, 이 둘 중 하나가 빨간색을 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두 번 하라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우리가 가계등분선은 두 개가 나올 거니까 답이 두 개가 나올 거다. 이걸 찝찝해하지 말아라 라는 마음을 갖고 그냥 x, y라고 두고 d1은 d2라고 푸는 거라. 가계등분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 D1은 D2로 문제를 푼다. 그렇게 풀었을 때 반드시 답이 몇 개 나와야 된다? 두 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면 되고
혹시나 이해가 안 가셨으면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다시 질문하시면 됩니다.